자, 그 다음에 2번 산화질소, 3번 코큐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콜라겐. 자, 그 다음에 심장에 가장 좋은 거는 코엔자임 Q10이 1번이고요. 네, 18페이지입니다. 산선영 사장님 여기 18페이지 이건 그거. 심장에 1번이 뭐라고요? 코엔자임 Q10. 자, 그 다음에 2번이 오메가3. 그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듀오죠. 듀오가 들어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또 같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은 G50 플러스가 또 같이 들어있죠. 네. 그 다음에 콜라겐. 우리 몸에는 콜라겐이 부족하면 모든 기능이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질병이 오시고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간에 가장 좋은 거는 아까 우리 디디링크 안에 들어있는 밀크시슬 적어주세요. 간에 가장 좋은 거는 디드링크 적으시고요. 성분 밀크시슬 가로 열고 디드링크 드셔보신 분 의외로 많으시네요. 디드링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약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먹어보면서 느끼는 게 디드링크 먹고 지금 뭐 바이러스성 아니 희한한 것들이 많이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약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게 못 들어오는 이유가 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좋다 보니까 식품인데 워낙 뛰어나서 좀 그렇습니다. 그거를 꼭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간에 좋은 게 뭐냐면은 비타민 C,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B군, 그러니까 미네랄 중에서는 셀레늄, 이런 영양소들을 좀 먹어주면 좋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전립선이 좋은 게 나와 있죠. 맨플러스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다 좋은 성분들입니다. 맨플러스, 샤프란, 그 다음에 뭐 홍삼, 뭐 들어있죠? 샤프란하고 홍삼하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뭐 몇 가지 더 들어있는데, 그래서 전립선에 맨플러스. 최희정 사장님 그룹에 70대 어르신들 보셨어요? 그분들이 전부 다 화장실을 딱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변이 끊임없이 이게 언제 그치나 이런 분들이었는데 맨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그 파워칵테일, 엔티바이올, 리스토레이트, 젤시츠 이거까지 같이 먹고 다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병원약을 끊은 그룹이에요. 그 70대 정확하게 말하면 한 80세 다 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서로 뭐라 하냐면 여기도 전립선 만나면 여기도 전립선 여기도 전립선 비대증 50 이상으로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좀 효과를 많이 보셨나 봐요.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맨플러스가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주변에 좀 참고해서 알려주시면 좋거든요. 자, 이 적은 혈관에 좋은 거는 여러분 콜라겐이죠. 콜라겐을 드시면 빨리 회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산화질소는 뭐예요? 미노겐이죠. 콜라겐. 미세혈관에는 콜라겐, 그 다음에 산화질소, 오메가3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항산화제입니다. 여러분이 있잖아요. 고객가 되게 보여주면서 야 이런 영양소가 필요하대. 너희 있어? 우리 이런 거 있어. 그때 이야기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고급스럽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항산화제가 있다고. 근데 뭐가 있어? 한번 그때 꺼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해독이나 보식 한번 가볼게요. 옆에 1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머리 아파요? 왜 너무 빨리 해서 그러나? 자, 여러분 어차피 뭐죠? 양자 초급은 평생 들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왠지 계신 배성태 사장님 2년간 듣겠다고 하신 분도 있어요. 한 번 내고 그렇게 공짜로 듣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자, 일단 해독의 정의 적어보세요. 내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고 빼내는 작업이다. 빼내는 작업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독소에서 빼내려면 독소의 종류를 알아야 되겠죠. 자, 아까 2번부터 정리할게요. 2번에 보시면 2번 외부 독소. 가장 위험한 게 세균 바이러스죠. 또 세균 바이러스.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미세먼지.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 나노미세먼지.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독소 중에 제일 위험한 게 그 환경 호르몬입니다. 환경 독소라고 해놓으시고요. 환경 독소. 환경 호르몬. 그러니까 우리 환경 호르몬 분리하는 거는 전부 화학물질들이에요. 화학물질. 여기 연도가 돼 있는데 저 뒤쪽에 옛날에 적어놨었는데 나중에 저 뒤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가셔가지고 화학물질인데 적어보세요. 벤젠. 그 다음에 포르말디드. 이런 물질들은 암까지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는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탁자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벽에서 시멘트 독에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래 있으면 독소가 많기 때문에 피곤해요. 그래서 식품을 부지런히 드시는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독소는 코로 들어오죠. 전부 다 코로 들어오고 입으로 들어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부로 들어오는 독소 중에 경피독이라고 적어보세요. 경피독. 피부로 들어오는 독소 중에 제일 나쁜 게 샴푸, 린스, 화장품 독소죠. 샴푸, 린스, 화장품. 가장 나쁜 게 립스틱입니다. 실은. 립스틱 좋은 거 쓰셔야 돼요. 립스틱으로 유방암 오는 거 아시죠? 진짜 립스틱은 좋은 거 쓰셔야 돼요.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비건 마크도 있어요. 네, 비건 마크 들어있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검증이 된 거를 쓰셔야 돼요. 싸다고 5,000원, 10,000원짜리 잘못 쓰시면 유방암 걸려요. 비소가, 독소가 이렇게 스며들어가지고 이게 점점 쌓여요. 정말 좋은 거 쓰셔야 돼요. 예, 많이 먹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위험한 게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는 이 인스턴트 있죠. 인스턴트 많이 드시면 우리 몸에 점점 인스턴트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아시죠?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료, 색깔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뭐 발색제, 그 다음에 식품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첨가물들, 청색사오, 뭐 황색사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이제 잘 살려면 저 산에 들어가서 그냥 옛날처럼 신석기 구석기 때처럼 내가 해서 먹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PM 제품만 드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PM 제품만 먹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일단은 PM 제품이 검증이 됐잖아요. 전 제품 뭐에 통과된가요? 도핑. 도핑 통과됐냐고 항상 물어보세요. 너희 제품 도핑 통과됐냐? 그러면 인정해줄게 그러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기본적으로 도핑 정도는 통과돼야 뭐냐면 안전하다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도핑 통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물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나쁜 게 뭐냐면 거기까지 해서 어느 정도 해놓으시고 전자파. 그 다음에 수맥파. 여러분 집에서 맨날 잠잘 때 새벽에 깬다 그러면 수맥파나 전자파를 좀 의심해 보세요. 요새 수맥 측정복 있잖아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잡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반드시 전자파 수력파가 많이 흐르니까. 그래서 집에 전기 제품 원래 이 뭐죠? 잠자는 곳에는 전기 제품 많이 없어야 돼요. 많이 있으면 깊은 잠을 못 자니까. 그런 거는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로 들어오는 독소 중에 제일 나쁜 거는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자, 일부 독소들 정리되셨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내부 독소는 아까 말한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가장 그 밑에도 있네요. 정리된 게. 네. 신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독소, 장내 유해균, 수병, 부정적인 감정, 활성산소. 네. 밑에 보이시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3번 독소의 유입이 눈으로 들어오죠. 1번 눈으로, 그 다음에 눈, 코, 입, 피부, 그 다음에 귀로 들어오는 거는 전자파하고 잔소리. 네. 네. 독소가 어디로 들어오는지 아세요? 눈, 코, 입, 피부. 피부를 경피독 샴푸 린스 같은 걸로. 귀는 전자파는 잔소리. 잔소리는 항상 듣기 싫은 거 봐요. 어느 공통분모인 것 같아요. 저희 아들 왔는데 오자마자 컴퓨터 딱 키더니 하루 종일 휴가 왔는데 군대에서 계속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잔소리 했더니 듣기 싫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독소의 유입 채널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독소의 특징 알게 모르게 쌓여간다. 적어두세요. 4번 독소의 특징은 알게 모르게 쌓여간다. 독소가 보이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청소해보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청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 네? 안 보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참 그게 그래서 알게 모르게 쌓여간다. 독소의 특징 어쩐다고요? 알게 모르게 쌓여간다. 자, 우리 몸의 가장 큰 해독 기관은 뭐냐면 장하고 간이죠. 장, 간, 신장. 장, 간, 신장이죠. 특히 대장하고 그다음에 간하고 신장이 가장 큽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면 또 피부를 땀을 통해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해독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독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장에 문제가 오면 간에 문제가 오고 간에 문제가 오면 뭐에 문제가 와요? 신장에 문제가 옵니다. 꼭 외우세요. 장, 간, 신장. 시스템이 붕괴될 때 자, 봐보세요. 커피 많이 먹은 사람, 그 다음에 밀가루 음식 많이 먹은 사람, 술 많이 먹은 사람 뭐가 망가져요? 장. 장이 망가지면 독소가 장을 뚫고 돌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피가 탁해지면서 간이 망가져요. 간이 망가지면 해독을 못하니까 또 어디가 망가져요? 신장. 그래서 여러분이 장, 간, 신장 순서대로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거를 고객한테 잘 알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해독이라고 보시는 해독 기간까지 했죠? 자, 가위바위보 해요, 사람하고. 가위바위보. 여기 자꾸 우리가 없어. 이 선생님 이쪽으로 와요. 이 선생님. 네. 가위바위보 두 사람씩 가위바위보 하면 네. 지연 사장님 위에 황훈이 사장님하고 해요.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 자, 다 가위바위보 됐죠? 없는 사람 짝꿍 없어요? 네. 없으면 서희 하시고 두 분이서. 네. 자, 이긴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자,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이 해독이란 무엇인가를 딱 5분에서 8분 정도 걸리거든요. 하면 한번 해보세요. 다음 달에 꼭 들어오세요. 네. 그래야 연결이 돼서 한 두세 번 연속해서 들으시면 뭔가 오늘 오신 분들은 막 소련말을 들리고 막 러시아말을 들리고 그럴 거예요. 난 너가 재밌어. 아우 그러세요? 네. 네. 믿음이 좋으신 분은 잘 들려요.
34페이지. 선생님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 여기 오신 분 중에 재밌는 분들이 있는데 해독강 1강부터 56강까지를 하루에 자기는 한 강씩 듣는데요. 그러니까 한 달에 2달이면 이 계속 그러니까 잠잘 때마다 들으니까 소장님하고 맨날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강의 들으러 오면 너무 친수가 돼. 맨날 본 사람이랑 웃겨가지고 아우 그랬습니까 그랬는데 자 심장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거 대동맥 있죠. 대동맥이 부풀어서 염증이 생기는 거를 대동맥류라고 합니다. 34페이지 대동맥에다가요 부풀어서 이렇게 꽈리처럼 이렇게 푹 튀어나온 거 있죠. 그거를 대동맥류라고 표현합니다. 대동맥류. 이 대동맥류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힘들어하는 게 이러는 데에 뭐냐면 혈관 질환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꽈리 모양으로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게 복부동맥류거든요. 복부의 동맥 이렇게 꽈리 모양으로 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푹 부풀어 있죠. 뇌동맥류 이거 뇌동맥류고 그 다음에 아까 심장에 바로 이렇게 대동맥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대동맥류라고 해요. 무슨 부적으로 생겼다고요? 우리 부적. 이거는 죽은 의사를 거짓말하지 않는다. 닥터 올렛 박사가 발견해낸 겁니다. 하지정맥류는 이제 너무 오래 서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조금 다르죠. 대동맥류, 뇌동맥류, 복부동맥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들은 내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없어져버렸네. 맞아 이거 여러분 그 동맥은요 이렇게 보시면 내막과 중막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맥은 위로 올라가는 판막이 있습니다. 염두하지 말라고 요것만 좀 다르니까 알아주시고요. 모세혈관이 이렇게 혈액들이 뭐냐면 들어가기 쉽게끔 이런 식으로 약간 뭐라 그러죠 이렇게 헐겁게 되는 형태가 모세혈관입니다. 각각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혈액이 들어가서 유동적으로 퍼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정맥, 동맥, 모세혈관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혈관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지금 관상동맥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교재 38페이지 보시면 관상동맥이 좌관상동맥, 우관상동맥 해가지고 보이시죠? 거기 혈관이 막혀서 70%가 막히면 뭐가 된다고요? 협심증. 100%가 막히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거기다 적어보세요. 심장은 보통 0.8초마다 한 번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심장 질환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요. 심장에서 문제가 되신 분들은 대부분 증상들이 비슷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여기 화면 보시면 죽은 의사는 거짓말해야 된다. 구리 부족이 53페이지라고 적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꽈리처럼 이렇게 올라와요. 그다음에 배불뜨기처럼 이렇게 혈관이 부풀어지고요. 혈관이 그다음에 파열이 되면 이렇게 빵 터져서 죽게 됩니다. 네, 죽죠 터지면 안에서 물론 그냥 빨리 실려가면 살 수도 있지. 그 책이 아니고 죽은 의사는 거짓말해야 되는데. 이 체계가 5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방금 드신 책은 이거는 동화전과 같은 전과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1강부터 22강까지 읽어보면 양자 이 교재랑 양자 사용 설명서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선생님 그 1강부터 22강 있죠? 그거 USB 아니면 노트북 한 번씩 돌아가 오시면 좀 깔아주세요. 전체.
네, 이번에 오시면. 네네. 동맥류가 어떻게 되는지 아셨죠? 유 선생님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네? 왜요? 이게 컨디션이 다운돼가지고 완전 목까지 잠겼어요. 지금 상황이. 오. 근데 감기가 좀 되게 심해져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이 연구에서 목이 안 통화가 좀 이상해서 막히는 상태니까 안 그래도 가려고 했는데 병원에 내일 가서 아침에 병원에 일찍 가야 되겠어요. 병원에 일찍 가자. 네, 그때 얘기하고 목소리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교통사고는 뒤로 컨디션이 잘 안 아니 돌아오시네. 너무 이게 오르라고 업다운이 심하죠. 자, 이 유자 있죠. 동맥류한데 유는 염증류입니다. 적어보세요. 염증. 무슨 유라고요? 염증류. 꼭 알아두세요. 이거는. 거기 대동맥 옆에다가 여기 화면 있죠. 여기 보시면 그 대동맥류라고 적어놓으시고 그 유자가 염증류예요. 대동맥에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대동맥류고 그러면 뇌동맥류는요? 뇌동맥에 염증이 생긴 거죠. 하지정맥류는요? 하지정맥에 염증이 생긴 거죠. 복부동맥류는 복부동맥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예, 그 개념만 예, 동맥 경화 그러면 동맥이 굳어진 거죠. 예, 경색 그러면 굳어지고 막힌 거죠. 심근 경색 뭐냐면 심장혈관 관상동맥이 굳어지고 막힌 거죠. 뇌경색, 뇌혈관이 굳어지고 막힌 거예요. 경색입니다. 그래서 한자적인 의미를 조금만 부여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정상 복부동맥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복부동맥류가 생기면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대개는 이제 구리 부족인데 구리가 콜라겐을 잘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콜라겐 합성은 그래서 여러분이 콜라겐하고 미네랄을 보충해주면 빨리 낫습니다. 모든 혈관 질환을. 자, 그다음에 뇌경색하고 뇌출혈이고요. 자, 여기 한번 봐줄래요? 뇌경색은 이렇게 혈전 찌꺼기가 딱 막혀서 이제 순간적으로 괴사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터져서 죽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뭐라 한다고요? 뇌졸중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심근경색은 말 그대로 심장 혈관에 이 심장이 움직이도록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을 뭐라고요? 관상동맥 보이신가요? 이 관상동맥이 이렇게 혈전 찌꺼기를 막아버리면 이제 차단되니까 심정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이 아침에 늦잠을 주무시면 절대 깨시면 안 됩니다. 절대 깨시면 안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깨버리면 큰일 나죠. 평생 호수줄 꽂고 있어야 되니까. 우자 관소리예요. 또 어디 가서 죽자고 하시고. 근데 그 대부분 술을 많이 먹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못 깨는 경우 있잖아요. 대부분 막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녁에 반드시 술 먹고 들어오면 류노겐을 5알을 주세요. 류노겐을 먹으면 산화질소가 나오니까 혈전이 끼더라도 이게 산화질소가 칼슘 이게 혈관이 수축할 때 칼슘 이완할 때 마그네슘하고 산화질소 확 확장하면 어때요? 혈전이 확 지나가 버리겠죠. 제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류노겐을 먹고 자면 안 죽어요. 심장 죽는 거. 누가 증명을 했어요? 루이스 이그나르 박사가 자기가 책을 그렇게 썼잖아요. 책 이름이 뭐냐면 No More Heart Disease인데요. 이분 재밌어요. 책도 이렇게 썼어요. No More Heart Disease. 더 이상 심혈관 질환은 없다. 노가 산화질소잖아요. 산화질소를 먹는 이상 심장 질환으로 죽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멋있게셨죠? 네. 루이스 이그나르 박사님은요 비아그라 만들어가지고 화이자한테 저 산화질소가 비아그라 올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떼돈을 벌고 허벌라이프에 납품해가지고 떼돈을 벌고 나이트 없어. 그래서 특허가 풀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전 세계가 여러분들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비싸요? 몰라요. 저는. 아 그래요? 오리지널이 더 비싼가 봐요. 네, 나이트웍스 훨씬 좋긴 하죠. 그 기존은 흉내를 못 내요. 지금 다만 PM이 지금 나이트웍스가 가장 그 질 좋은 산화질소고요. 실은 여기는 뭐냐면 그 제품 그대로 만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좋은 게 P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래? 오리지널 따라갈 수는 없지. 왜 그냥 아니 벤츠 흉내 낸다고 해서 벤츠 되는가요? 벤츠가 되기? 수면 호흡을 제가 그래서 잘해요. 저 이거 한쪽 코가 수술하다 막혀가지고 그런 증상이 수면 보호흡이 있어요. 저도 조금. 네. 네, 미로게 먹으면 좋아지죠 당연히. 저는 이제 안 죽으려고 저녁에 꼭 2알씩 먹거든요. 옛날에는 5알씩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용량을 보니까 나 정도 되면 2알 먹어도 되더라고. 네. 네. 몸이 좀 안 좋으면요, 저는 5알 딱 먹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녁에 들어갔는데 몸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면 딱 미노겐 5알 먹으면 바로 잡힙니다. 왜 그러냐면 미노겐이 우리 몸에 침투한 세균 바이러스 증식을 다 억제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오늘 피곤한 날에는 무조건 미노겐 5알, 리스토레이트 세포를 따뜻하게 소금차하고 섞어서 드세요. 그러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자, 요거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죽기 때문에 집에서 안 죽으시려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신경 다발들이 여기 뇌잖아요. 이게 척수고요. 이게 오장육부로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다.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지금 오장육부에 연결이 돼 있죠. 거기는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5대5여야지 장기들이 살아남아요. 6대4 되면 장이 불편하겠죠. 7대3 되면 어때요? 몸이 더 불편하니까 뭐가 나와요?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욕이 나오는 거예요. 신경이 지금 눌린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신경이 눌리면 아이야이야 누가 그러겠어요? 세포가 아이야이야 하겠죠. 그러니까 말로 어떻게 나와요? 짜증이 나요. 이해됐죠? 근데 그게 눌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면 딱 내가 짜증, 불평, 원망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경이 난리 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날카로워요. 상대방한테 말할 때도 날카롭게. 그러니까 아들들이 엄마 건들지 마 이러면 뭐 해야 돼요? 리스토레이트로 세포를 다 타가지고 비행을 해야 돼요. 어머 우리 아들이 너무나 힘드시구나 이렇게 지금 확 죽이고 싶어도 다 타득이면서 30분 지나면 엄마 왜 그랬어 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아들이 그거 해봤어요. 군대 가기 전에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그랬더니 확실히 세포를 살리더라니까요. 진짜 딱 줘보지 말아요. 네. 따뜻하게 주세요. 그래야 사람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자, 그래서 신경계를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아모도르 박사가 사람이 질병의 원인 2가지 뭐냐면 저체온하고 저산소예요. 그럼 체온이 떨어지면 35도가 되면 암세포가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움이 되고요. 하우진 대표님 그거 1인 찜질방 얼마씩이에요? 비싸요? 예, 1인 찜질방 1,500만 원. 1,500만 원. 네. 방 하나에 한번 사야 되겠네요. 돈 많이 벌면. 네네. 네. 자, 그래서 저체온 저산소가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산소 공급을 위해서 액티바이저 많이 드시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노겐 같은 거 드시면요 우리 몸에 산화질소가 많이 나와서 혈관질이 없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여러분 병에 안 걸리시냐면 뭐 하셔야 되냐면요 이렇게 햇빛을 쬐시고요. 그다음에 몸속 정전기가 병의 원인이니까 예방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어시를 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원인은 딱 두 가지라고 했어요. 저체온, 저산소,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몸이 더 좋아지려면 햇빛을 조여서 비타민 D3 합성을 늘려주시고 몸의 정전기를 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어싱. 어싱을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추우니까 집에다가 대야를 하나 사시고 거기다가 산에서 몰래 황토흙을 가져오셔가지고 황토흙을 집에서 제 친구 하라 그랬더니 진짜 인증샷을 이렇게 있잖아요. 대야에다 막 이러고 하고 있더라고요. 집에서 막 하고 있더라고요. 황토 위에서. 그래서 한 번씩 해보세요. 진짜 좋아요. 아 접지가 돼야 됩니다. 예, 접지가 돼야 돼요. 예. 예. 황토하고 닿아야 된다고요. 예. 땅이. 든지 집에 전선 코드에 의해서 네. 거기에 보면 코드에 요즘은 접지 코드가 다 있거든요. 접지가 돼 있거든요. 네. 전원을 올리지 않더라도 아. 접지만 연결이 되면은 네. 저도 이번에 4만 원짜리 그거 하나 샀는데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손하고 발에 묶고 또 연결하고 막 이렇게 요즘 어싱 장비들이 굉장히 싸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이 어떤 막대기를 네네 속에 꽂고 서 있으면 어싱이 됩니다. 어싱이 된다고. 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하우스 겨울에도 할 수 있게요. 네. 그러니까 어떤 폐암에 걸리셨던 분이 골반 위아로 저기 감각이 없다고 하셨어요. 네네네. 근데 그분이 긴가민가 하더니 한 달 후에 다시 오셔서 걷기 시작했는데 한 2주 지나니까 감각이 다 돌아오고 있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네네. 그 뒤에 이제 좋아지고 계시는데 어느 날 의사 말 들으시면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병원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의사랑 뭐 자기가 이런 거 했는데 의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저녁 약에는 절대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래서 많이 들어온 말이에요. 예. 나 외에는 다른 취미를 섞이지 말라. 우리는 항상 어려움에 봉착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34페이지 아래 여기 있죠. 비유된 심장 중격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위에 보니까 비유성 두꺼워지다는 말이죠. 심근병증. 이거는 셀레늄 결핍이 원인입니다. 셀레늄 결핍. 적어보세요. 셀레늄 결핍. 셀레늄 결핍. 그리고 뭐냐면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에 이 셀레늄 비유성 심근병증이 70페이지고요. 맞네요. 심근증하고 파이카병의 원인이 셀레늄 결핍. 그러니까 여러분이 셀레늄이 어디 들어있어요? 전슈츠, 리스토레이트, 파워 칵테일. 예,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드시는 게 심장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도 심장병 안 걸리도록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제일 좋지 생각나실 거예요. 요거하고 이거하고 오버랩이 되셔가지고. 자, 관절 건강 넘어갈게요. 여러분 관절 건강에는 뭘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갤린핏을 드시는 게 제일 좋죠. 갤린핏, 리스토레이트, 콜라겐, 그다음에 또 뭐 먹는 게 좋을까요? 파워 칵테일, 뭐 이런 것들이 줄 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남성 건강은요, 한장 넘겨보세요. 남성 건강은 맨플러스 천하 무적입니다. 맨플러스 하고요, 지오10, 그다음에 제일슈츠. 여유가 되시면 이제 3종 세트를 항상 같이 드시고요. 안 되면 이 세 가지를 우선순위로 먹이시는 게. 1번이 맨플러스, 그다음에 2번이 제일슈츠, 3번이 뭐냐면 지오10. 그다음에 여유가 되면 알파로 3종 세트를 같이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짜 그 전립선 친구들 전립선 비대증
그 어르신들이 너무 웃겼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다 전립선 친구들이에요. 한 분이 났으니까 다 뭐라도 다 났습니다. 네, 그거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최정 사장님이 제일 어리잖아요. 거기서 다 어르신들이고 나이 차이 20, 30살 차이 나잖아요. 근데 꼭 오빠들은 동생같이 오빠 이리 와봐. 다들 동생처럼. 나 그게 너무 웃겼어. 아이고. 그분들 한번 보셨어요? 네. 네. 아주 너무 재밌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여성 건강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여성 건강은 생리대를 좋은 거 쓰셔야 돼요. 1번이 생리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그 방송에 보셨죠? 생리대 잘못 써갖고 전부 다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쓰레기가 다 어디에 붙어 있어요? 자궁, 점막에 다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생리대를 전부 다 면이나 아니면 목화솜으로 돼 있는 거라 그래도 그런 천연 생리대밖에 안 써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그래서 자궁암 나소암 안에 어렸을 때부터 생리대 잘못 써가지고 그러니까 생리대는 정말 뭐죠? 이렇게 그 요즘에 그 순면인가 뭐 그걸로 되는 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유기농, 유기농 솜으로 된 것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자녀들 건강 위해서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도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샤프란이 도움이 되거든요. 맨 플러스. 맨은 남자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남녀가 드실 수 있습니다. 자, 맨 플러스 제슈추 듀오 이런 거를 많이 드시면 도움을 주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성 갱년기 장애에는 제일 도움이 되는 게 지오십하고 맨 플러스하고 제슈추 드시면 그 웬만한 건 해결이 다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어린이 건강 넘어갈게요. 페이지 30편입니다. 자, 어린이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애들한테도요. 뭐냐면 리스토리트하고 제슈츠, 갤렌핏 이런 거를 어른 용량 말고 절반 용량으로 먹이시면 도움이 됩니다. 꼭 그거를 어른만 먹으라가 아니라 어른 용량의 절반 먹으면 아이들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른 용량으로 먹여야 2배로 먹이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냥 먹어도 상관없다는 뜻을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판이 열려 있는 거하고 이렇게 닫혀 있는 거, 성장판이 닫히면 이제 더 이상 키가 안 크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요. 애들은요, 우리 저 파트너 사장님 보니까 돌 지나고부터 다 먹었거든요. 웨이도 먹이고 어차피 웨이는 송아지젓하고 비슷하니까 분유 대신에 그거 먹이더라고요. 웨이. 네네네. 웨이하고 프로쉐이프 섞어가지고 먹는 애들이 너무 똑똑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웨이하고 프로쉐이프 많이 먹잖아요. 애들이 엄청 똑똑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일단 GMO가 안 들어있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뭐가 안 들어있냐면은 독성 물질이 전혀 없어요. 네, 근데 다른 거는 대부분 GMO 표시가 안 돼 있을 뿐이지 걔네들이 넌 GMO란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엄마들한테 이야기해서 야 차라리 분유 먹이지 말고 웨이나 프로쉐이프 먹여 그러세요. 이해되셨어요? 가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라고요. GMO 먹여가지고 애들이 다 있잖아요. 중학교 가면 막 대리 받고 자살하고 싶네 공부하기 싫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웨이하고 프로쉐이프 먹이시라니까요. 지금부터 아이가 순해져요. 웨이하고 프로쉐이프 딱 1년만 먹잖아요. 애들이 순해진다니까요. 제수 섞으면 더 맛있게. 네? 제수. 네, 제슈츠 섞으면 더 맛있죠. 콜라겐 섞으면 더 맛있고. 네, 항상 뭐냐면 과유불급이긴 한데 아이들한테 좀 맞춰주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뼈 건강 넘어갈게요. 39페이지. 여러분 뼈는요 골다공증 검사를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60이 넘어가면은요 굉장히 골 밀도가 낮습니다. 실제로 낮으니까요. 그걸 맞춰서 웨이나 프로쉐이프나 갤린핏이나 그 다음에 꼭 드셔야 될 게 지오십 아셨죠? 웨이, 프로쉐이프, 갤린핏, 리스토레이트, 지오십 이런 거를 꼭 드셔가지고 뼈 부러지면 돌아가십니다. 60 넘어서 안 붙어요.
그래서 막하니 대부분 뼈 부러져가지고 복수 차서 많이 돌아가십니다. 이거 꼭 조심하셔야 돼요. 주변에 보신 분 있으세요? 뼈 부러져가지고 돌아가신 분? 저는 많이 봤는데 근데 병문안 갔다 보니까 복수가 이렇게 차게지더라고요. 곧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서 뼈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희 장인어른도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자전거 타지 말아야겠는데 자전거 타고 조시다가 이렇게 차가 오니까 옆으로 딱 했는데 넘어지신 거예요. 근데 뼈가 자골이 팍 부스러져가지고 6개월간 계셨어요 병원에. 지금도 못 돌아다녀요. 왜 그냥 움직이면 뼈가 아프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이 드실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자, 그다음에 숙명공강 넘어갈게요. 여기 송가선 보이시죠?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를 3개 쳐주세요. 송가선. 자, 여기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이름이 뭐예요?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답은 맨 밑에 있어요.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 보이시죠? 아까 우리 저 오박사님도 이야기했는데 멜라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야 임마 나는 수면 호르몬 멜라닌이 안 나와서 그런 거야. 얼핏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멜라토닌 아셨죠? 멜라토닌. 행복 호르몬이 뭐예요? 세로토닌. 예. 세로토닌이 멜라토닌 바뀌면 반드시 마그네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밑에 있죠. 논문 잘 보세요. 칼슘, 마그네슘, 아연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리스토레이트를 반드시 먹는 게 수면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길게예요. 정말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트립토판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트립토판 웨이, 프로시에이프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막걸리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막걸리 아스타팜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어떻게 획득해야 돼요? 아우, 그래서 그 없는 막걸리 드셔야 돼요. 비싼 막걸리인데? 네, 다 비슷한. 왜 그러냐면 아스파탐이 분해가 되면 그냥 페니랄란이라고 뭐냐면 아세트산으로 바뀌거든요. 페니랄란이 도파민을 만드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중독이 돼요. 그러니까 아스파탐이 들어있는 막걸리를 많이 마신 사람 처음에는 1병, 2병 먹거든요. 나중에는 뭐냐면 3병, 4병 막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독이 되니까 더 세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막걸리는 절대 아스파탐 들어있는 거 먹으시면 안 돼요. 바로 중독됩니다. 그래서 장수 막걸리 먹으신 분들 못 끊잖아요. 그 장수 막걸리가 아스파탐 비율이 전 세계 넘버원이에요. 기가 막혀요. 먹어보세요. 못 끊어요. 장수 막걸리 진짜 그 비율이 한금 비율이라니까요. 장수 막걸리의 아스파탐 비율이 한금 비율이라 가지고 못 끊어요. 한 번 딱 놔때리면 그 맛이 딱 이 뇌에 각인이 돼가지고 코카콜라 같아. 예, 진짜요. 여러분 코카콜라 못 끊잖아요. 끊으세요? 안 먹어. 안 먹어요. 대단한 분들이시네요. 예, 장수 막걸리가 못 그래요. 그래서 저는 조심하세요. 어떤 막걸리 먹어요? 없는 뭐 아스파탐이 안 들어요. 그 써 있어요. 느린 막걸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냐면 그런데 한팔림 뭐 그런데 뭐 한드림 뭐 이런 데 가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막걸리. 자연 막걸리 있어요. 한 안 6천 원씩 들어있는 게 비싸요 거의 좀. 비싸요. 4, 5천 원씩이에요. 예. 제가 이게 옛날에는 집에서 술도 많이 비벼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렵죠. 예. 근데 그 대부분이 막걸리 먹다가 술꾼 돼요. 그다니까요. 술이 들어요 막걸리. 제가 무심코 트립토판이 막걸리 많이 들어있다고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소장님 저 술꾼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잠이 잘 오니까 처음에는 1병 먹다가 2병 먹다가 3병 먹다가 뭐 이런데요. 그래가지고 완전 술꾼이 돼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입방적인데 절대 그 이야기 안 하려고요. 아니 막걸리 먹으면 잠이 잘 와요. 안 드셔보셨어요? 제 옆에서. 네.
예수님도 가끔 포도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좋은 술이 포도주예요, 포도주. 네, 포도주는 레스베라트로 녹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심장마비도 막을 수 있다는 좀 드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기전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잠이 오게 하려면 옆에 적어놓으세요. 단백질, 웨이, 프로쉐이크. 트리토판은 웨이하고 프로쉐이크 들어있죠. 그 다음에 비타민은 여기 보니까 369가 들어있잖아요. 369 액티바이즈. 네,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아연 이런 건 어디 들어있어요? 리스토레이트.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왔죠. 잠을 잘 자려면 뭐 먹어야 돼요? 웨이, 프로쉐이프, 액티바이즈, 리스토레이트. 근데 액티바이즈는 저녁에 먹으면 안 돼요. 잠이 안 오니까. 언제 먹어야 돼요? 아침이나 점심에 많이 먹고 6시 이전에 먹는 것이 좋죠. 그래야지 숙제를 채울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배운 것들이 내일이면 다 이제 모래알처럼 없어집니다. 네. 아니 JYP 선생님 지난번하고 이거 두 번째시죠? 어떠세요? 지금 두 번 들으시니까 귀 잘 들리시죠? 네. 처음에는 소리만 들렸죠? 저는 이제 강의가 많이 들어가지고 아 여기도 또 매니아 감독이시네. 많이 듣고 오셔가지고 익숙하시구나. 네. 네. 그래서 집에서 무심코 이렇게 자주 들으세요. 해독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요, 이 전체 강의가 다 이해되게끔 시스템화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22강 강의 서희선 사장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꼭 깔아주세요. 네, USB 다 가져와서 그날 거기서 좀 하셔도 되고요. 시간 많이 걸리십니다. 자, 41페이지 체중 관리 볼게요. 자, 체중 관리에는 뭐라고 적어주시냐면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BMI 18.5보다 크거나 같든지 BMI 25 미만이죠. 25 미만 꼭 알아두세요. 네. 아까 우리 참여했던 거 있죠. 그거를 보면서 공개하고 이해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비만은 생활 습관병입니다. 적어보세요. 두 번째, 비만은 생활 습관병입니다. 체중 관리 밑에다 적어보세요. 비만은 생활 습관병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활 습관병이라는 말이.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비만으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만을 해결하려면 뭘 고쳐야 돼요?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살이 찌려면 뭐 하면 돼요? 과식, 폭식, 야식, 술, 담배. 담배라면 술이 더 땡겨요. 황 대표님 맞죠? 네, 그 담배 안 핍니다. 아 진짜요? 아제 친구도 보니까 꼭 술 마시다가 담배 피러 나갔다가 와서 또 마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더 땡긴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습관을 바꿔주면 돼요. 이해되셨죠? 늦잠 자면 살 빠져요, 안 빠져요? 절대 안 빠집니다. 늦잠 자면. 아니 늦잠이나 늦게 자는 거. 11시 이전에 자야 살이 빠져요, 실은. 그러니까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아니 늦어도 12시 사이에 주무셔야지만 여러분이 그걸 면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면 시간이 1시 반이래요. 1시 반에 자고 6시나 7시에 일어난대요. 몇 시에 주무세요? 아주 건강한 습관을 가지시네요. 자,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생활 패턴은 아주 좋은 거예요. 나는 솔직히 1시 이후에 잔다. 네. 이분들은 살 빼기를 불렀어요. 근데 어떻게 살이 안 찌시네, 제 나이로. 아, 저는 이제 일찍 누워도 네. 새벽에 잠들어요. 아 그래요. 네. 잠이 안 와. 어쩔 수 없어요. 네. 우리 어쨌든 체중 관리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BMI를 빨리 파악을 하시고 경도 비만인지 중도 비만인지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뭘 유도를 해요? 생활 습관을 고쳐라.
그 다음에 이제 적어보세요. 세 번째 3일에도 3일에도 금토일을 활용해서 3일에도 가는 방법. PM 제품으로만 먹고 식사하지 않기. 3일에도 다섯 포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그러니까 100쪽 애들만 그러고요. 네. 세포가 100쪽이고 여러분 한 60쪽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때는 세포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좀 저처럼 등치 있는 사람 세포 갖고는 안 돼요. 5포는 되고 여러분처럼 있는 분들은 네 파워 세포 리스 세포 333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중간중간 액티바이드를 넣으면 더 살이 잘 빠집니다. 에너지 대사가 불러내니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으로 할 필요 없어요. 3가지로만 딱 해도 빠져요 살이. 레시피죠. 액티바이드 6스푼씩 해가지고 10시, 11시 제가 했던 방법은요. 10시, 11시 그 다음에 오후 2시, 3시, 4시 이렇게 했어요. 6스푼씩 10시, 11시, 오후 2시, 3시, 4시 네, 5번 먹고 5번, 6스푼씩 5번 300ml 진하게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양은 결정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범위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든가 정의하면은 좀뭐 4스푼, 3스푼 줄여도 됩니다. 하기식이 나름이니까요. 알아서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체중 관리는 심플하게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한 달에 한 번씩 3일 해독을 해라 그러면 그리고 제품을 이렇게 먹어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본인이 해보고 나서 뭐냐면 상대방을 공유를 하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체험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저희 파트너 선생님들 하고 나서 너무너무 좋다 하신 분이 한 90% 됐어요. 10%는 비싸서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아, 나도 왜 그런 거 했더니 비싸서 못하겠다. 그러면 천천히 하세요. 그렇죠? 어우. 자, 에너지. 네.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자 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 이거는 너무 힘들어요. 자, 보디빌더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에너지 제품을 소개를 하실 때 웨이 프로쉐이프 콜라겐에다가 액티바이즈를 좀 많이 소개를 하세요. 그러니까 웨이 한 통에다가 프로쉐이프 한 통, 콜라겐 한 통 타시고요. 거기다 액티바이드를 한 통을 타가지고 그거를 운동할 때마다 운동하기 전에 2스푼, 운동 끝나고 2스푼 차라리 그렇게 드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액티바이드를 아니 방금처럼 웨이, 프로쉐이프, 콜라겐, 액티바이즈 이 4개를 해서 근육 운동하실 때 쓰시면 굉장히 에너지가 올라옵니다. 웨이 통에 웨이가 들어있죠. 거기다가 프로쉐이프 한 통, 콜라겐 한 통, 거기다가 액티바이즈 한 통을 넣어서 흔들어 섞어가지고 꽉 차 있잖아요. 이만큼밖에 없어. 나는 왜 그렇게 크게 만든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좋더라고. 아니 섞으라고 있는 건 아니었는데 섞으라고 있는 건 아니었는데 우리한테는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된다고요. 섞어서 먹으니까 특히 혼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드시는 게 좋아요. 다 타서 드리세요. 귀찮으니까 아침에 이거 드세요. 꼭 식사 대신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침 식사 내용으로 그렇게 드시면 어떤 2스푼 정도, 네, 5건에서 2스푼 정도만 드시면 식사 내용으로 돼요. 웨이 스푼, 2스푼 먹으면 식사 내용이 돼요. 어르신. 네. 자, 거기다가 자 너무 막 질리잖아요. 그러면 요거트 있죠. 요거트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2스푼 하고 거기다가 견과류 좀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베리류 있죠. 베리 같은 거 아침에 넣어서 블루베리 넣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이게 너무 물리면 그렇게 먹으면 또 질리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요거트 있잖아요. 무가당 요거트 있잖아요. 요거트 사다가 그 위에다가 2스푼 하고 거기다가 견과류 넣고 엘더베리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우두둑
네, 그놈을 생각하시면서 드시면 맛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호전 반응에서 네 가지 반응을 보고요. 늘어져요. 나른해지고 44페이지 그림 보세요. 나른해지면서 늘어집니다. 이 그림 보이신가요? 화면에 나른해서 나른함, 졸음, 권태감 이완 반응에다가 별표를 쳐놓으시고 과민 반응에 별표 쳐놓으시고 배설 반응, 회복 반응. 이 몸이 뭐냐면 늘어질 때 나타나는 과민할 때 변비설사, 통증, 부종, 발약. 그 다음에 이제 배설 반응, 부스럼, 발진, 문법, 소변색이 변하고요. 회복할 때는 발열, 통증, 구역질, 접통, 나른함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읽어주세요. 야, 이런 반응이 나타나니까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네 몸을 자연 치유하면서 나타나는 거니까 몸에 온갖 독소가 쌓여있는 게 빠져나올 때 나타난다. 그거 한마디만 위에 있죠. 첫 줄 읽어보세요. 제품 섭취 후 뭐라고요?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자연 치유력이 활동하면서 우선 몸 안에 쌓였던 독소, 오염물질, 중금속이 쏟아져 나오며 단기간에 피가 탁해지는 정화 과정이 일어나며 며칠 동안 불편한 경험을 한다. 그걸 이야기를 해줘요. 이 불편한 경험을 과대광고 피해가는 방법이 한의학에서는 호전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의학에서 주로 뭐라 그래요? 호전 반응 또는 명역 반응이라고 얘기한다. 그게 바로 과대광고법을 배우는데 그 말이 안 들어가면 바로 과대광고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대광고법을 또 피해가는 밑에 45페이지 보세요. 이거를 누가 정의를 했냐면 미국의 면역요법 의사인 슈워드 MB 박사, 명박 박사님이 아니고 이명박 박사님, 스티어디 MB 박사님이 호전 반응을 그 정의를 해놨어요. 거기다 네모를 쳐놓으세요. 호전 반응은 면역계 뭐냐면 세포들이 이제 면역세포들이 쉽게 설명한 병적 물질에 유의한 것을 제거할 때 면역 시스템에 강한 반응을 나타내는 현상. 즉 약해있던 세포들이 유익하고 필수적인 영양소를 공급받아 약동하는 현상의 반응에 나타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일시적으로 줄이거나 중단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늘려서 빨리 없애는 방법도 있고요. 일시적인 호전 반응에 놀라지 마시고 호전 반응을 참조하여서 섭취 도중에 수시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주시고 1번부터 6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생수나 생과일, 녹차 그 위에 보세요. 물과 천일염. 천일염이 아니라 좋은 소금이라고 하세요. 요즘엔 천일염이 미세 플라스틱이 많아가지고 위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일이나 생야채를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고 등에서 땀이 날 정도로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 사우나 땀을 흘리는 것이 좋고요. 각탕을 하시면 매일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밀가루 음식, 그 다음에 술을 먹지 않는다. 술을 먹으신 분들은 와인을 드세요. 다른 술은 술꾼이 된 확률이 100%입니다. 제가 부도나고 나서 6개월 동안 먹어봤더니 128kg 쪄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술은 그렇게 무의가진 않지만 안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저 먹는다 그러면 와인은 정말 좋은 술이라고 하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요. 적절히 드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항상 넘겨보시면 고혈압부터 시작해서 통풍까지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스튜어드 MB 박사가 정의해 놓은 거니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서 이런 증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48페이지 가볼게요. 4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여러분 거기 보시면 좀 징그럽죠? 감기약만 먹었을 뿐인데 스티븐슨 존슨 주공물에 중독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심코 먹을 때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돼요. 이분은 늦게 가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요즘에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면 법적으로 소송을 해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 홍세인 교수님은 지금 이제 은퇴하셨고요. 이분도 약은 독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자연 치유력을 잊기 위해서 약도 가장 순한 거를 쓰고 순한 걸 먹어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자연 치유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통합의학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일, 야채, 건강 보충식품을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 두 가지 개념 이해되셨어요? 약은 뭐라고요? 독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독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항상 부지런히 드시고요. 그 다음에 49페이지 드럭먹으란 무엇인가 먹어보세요. 자, 드럭먹으라는 건 뭐냐면 드럭은 약이고요. 뭐저는 뭐냐면 영양소 도둑 그 뜻입니다. 드럭먹어 그 뜻이에요. 지금 드럭먹어 원판이에요. 이게 원판인데 네네네. 아니 한국말이에요. 한국말로 돼. 근데 그 지금 드럭먹어가 책이 전국에 품절돼가지고 네. 제가 본래 복사했는데 아니요. 네. 잠깐 꺼봐요. 드럭먹어 해가지고 치료 목적으로 먹는 약으로 인해서 몸에서 비타민, 미네랄이 빠져나가면서 맨 위에 보이시죠? 자, 이게 제일 위험한 게 이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당뇨약을 먹었더니 B9, 엽산하고 코큐텐이 빠져나가요. 위장약을 먹었더니 B12, 철분, 칼슘, 마그네슘 빠져나가요. 혈압약을 먹었더니 코큐텐, 칼륨, 그다음 비타민 D, 아연이 빠져나가요. 염증약을 먹었더니 B9, 비타민 C가 빠져나가요. 피임약을 먹었더니 B6, 셀레늄이 빠져나가요. 비타민, 미네랄, 코큐텐이 다 빠져나가면 질병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니까 약은 뭐다? 독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드럭먹어를 설명하실 줄 아셔야 돼요. 약 먹으신 분한테는. 그래서 이 책을 이대로 보여주세요. 네. 사실 분들은 나중에 내가 그 책 올리면 뭐냐면 정리해가지고 단체 구매하기로 하고요. 그때 B1이 빠져나가면 탄수화물 대사가 안 되므로 당뇨가 불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뇨약이 꼭 필요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당뇨약 먹다가 B1이 빠져나가니까 또 당뇨가 또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베리베리병은 신경의 염증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분해가 안 될 때 젖살이 온몸을 또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는 게 도움이. 그다음에 당뇨병 아연으로 끝내라는 책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뭘로 바뀌었냐면요. 아연으로 혈당을 낮춰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책 이름이. 밑에 보면 당뇨병 아연으로 끝내라고 돼 있잖아요. 요 책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연으로 혈당을 낮춰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딱 몇 가지 책을 가지고 있는데 당뇨는 저 책을 설계하시면 되고요.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암은 병이 아니다. 그런 책들이죠. 암 환자한테는 암이 병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미네랄 결핍은 뭘 설명하시면 돼요?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산화질소는 이 책 설명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콜라겐은 죽은 의사의 거짓말 42가지 이거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온몸이 좋아지는 거는 귀때기를 만져라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 거짓말이라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 이런 책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17가지 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햇빛을 쬐라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GMO 절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신병, 신경병 걸린다. 그런 뜻도 있고요. 골병 들게 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이 책에 들어있는 거고요. 의사는 암 치료를 자연 치료한다. 그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나쁜 거 항암 치료는 사기는 너무 세서 내가 겁나요 항상. 아무것도 병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서 고객한테 관리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독책 없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없으신 분. 네. 이거는 참고로 해독책이 1하고 2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거 제 강의를 3년 동안 들으시고 전성기 선교사님이라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심장마비로 이분이 그 선교지 돕는 선교사들 또 선교사 자녀들 학비 뭐 장학금 또 현지에 있는 어려운 애들 도왔거든요. 저도 매달 120만 원씩 필리핀으로 이제 선교하고 보내면서 같이 선교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소장님 이 해독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 경비를 여기서 남는 경비를 선교로 쓰면 어때요?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랬는데 진짜로 이렇게 멋지게 뭐냐면 요약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1하고 2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두 가지만 공부를 하시면 해독 메커니즘하고 PM에 있는 전 제품 내용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관리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사시면은 좋은 일에 씁니다. 부르이트키처럼 어려운 선교사들이나 그다음에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 돕는 걸로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도와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실제로 써보신 분들 있으세요? 이거 강의 뭐냐면 연수사님들 써보셨어요? 해독 강의? 아니 그 이렇게 보통 지금 다른 그룹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면요 이거를 만날 때마다 그냥 읽어갖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밑줄 치고 서로 스터디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한 2달이면 웬만한 게 다 끝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1하고 2가 또 영상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구매하실 분은 권당 3만 원입니다. 네. 물론 많이 남아요. 8,000원에서 어떨 때 찍을 때는 10,000원 정도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성경비로 쓴다라고 배 아파하지 마시고 좋은 일에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 이렇게 다 정리되어 있어요. 비타민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내용도 저기 책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면 자, 그 다음에 10분만 쉬었다.